안녕하세요. 발명을 특허로 특허를 사업으로라는 모토로 유튜브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기술가 특허의 기계특허 전문 변리사 기계기술사 임세혁입니다. 저는 현재 특허법인 대한의 대표 변리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특허 성공 예로서 어떤 특허가 어떤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시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법 29조에는 특허 등록 요건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세 가지 요건입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근데 대개 산업상 이용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널리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산업상 이용 가능성으로 거절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구기관 같은 경우에 이제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음을 이유로 거절이 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신규성, 특히 진보성이 없음을 이유로 이제 거절이 됩니다. 그래서 신규성이 뭐냐면 공지기술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제 신규성이 없다고 하는 거고요. 진보성은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없는 경우에 진보성이 있다고 이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특허의 경우에는 신규성보다는 신규성은 이제 되게 인정하죠. 좋은데 이제 공지기술과 동일한 발명을 찾기가 힘들잖아요, 심사관들이. 그래서 신규성은 되게 인정이 되고, 이제 진보성을 이유로 이제 거절이 됩니다. 진보성은 공지기술과 동일하지 않더라도 공지기술로부터 전문가, 그러니까 당업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을 경우에는 진보성이 없음을 이유로 이제 거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보성 관점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요, 구성의 추가, 구성의 치환 발명, 구성의 이제 변형 발명 등에 대해서 진보성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예시는요, 구성의 변형 발명에 대해서 특허 성공된 특허를 예시적으로 해서 어떠한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계특허 전문 변리사 기계기술사 임세혁입니다. 구성의 변형으로 진보성을 인정받은 사례는요, 구름 베어링용 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어링은 굉장히 널리 이제 사용되는 기계 부품이잖아요. 이제 자동차라든지 산업기계 회전하는 부분에 회전체를 지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부품인데요. 이 구름 베어링에 들어가는 부품 중 실의 형태를 변형을 해서 변형을 시켜서 진보성을 인정받아서 특허를 받은 사례입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의 변형 특허인데요. 구름 베어링용 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예시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름 베어링용 실의 단면도만 보고는 여러분들이 구름 베어링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구글에서 검색을 해서 구름 베어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영상의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창인데요. 여기에 베어링을 이제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베어링들이 이렇게 이제 검색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요.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제 베어링들이 검색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많이 보셨을 거잖아요. 이 베어링은. 그래서 베어링은 보통 이제 외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륜이 있고, 그 사이에 들어가는 전동체 이제 볼이 있습니다. 볼도 있을 수 있고, 여기처럼 롤러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 단면에 이제 자른 거를 보면 이제 내륜이 있고 외륜이 이제 자른 거죠. 전동체의 볼이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게 금속으로 된 요거는 볼 사이의 간격을 유지시켜주는 리테이너라고 하는 부품입니다. 그리고 외측에 이렇게 까맣게 된 부분이 있잖아요. 까맣게 된 부분이 실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뭐냐면 이 베어링이랑 이제 베어링의 내륜과 외륜 사이에서 전동체가 이제 회전하면서 구르잖아요. 그러면 요 사이에는 이제 그리스가 채워지게 되는데요. 윤활제로서 외부에서 이제 이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베어링이 손상이 굉장히 빨리 가서 수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있는 그리스가 밖으로 빠져나오는 걸 방지하는 작용을 하고, 외부에서 이제 이물질이 침입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양쪽에 이렇게 실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실은 그리스가 빠져나오는 걸 방지하고 외부에서 이제 이물질이 들어오는 걸 방지하는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쪽 방향에서 이제 한번 보면 아까 PPT에서 본 그 단면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죠? 요 단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륜이 있고, 내륜이 있고, 전동체에 이제 볼이 있고, 볼 사이의 간격을 유지시켜주는 리테이너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내부에 채워진 그리스가 밖으로 빠져나오는 걸 방지하고 외부에서 이물질이 들어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실이 설치가 되는 거죠. 실은 외륜에 홈을 파고 외륜에 이렇게 딱 끼워서 조립을 하고요. 내륜에 이제 실립이 이렇게 접촉을 하는 거죠. 그래서 회전을 하게 되면 다시 이제 그 구글로 돌아가 보면요. 이제 외륜이 이렇게 외륜이 고정되어 있고 외륜이 이렇게 돌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실은 외륜에 고정되어 있고 내륜과 사이에서 이제 마찰이 발생합니다. 다시 PPT로 돌아가 보면 요 내륜과 실 사이에 마찰이 발생을 하는 거죠. 여기 고정되어 있고 전동체는 돌고 내륜은 돌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는 실이랑 내륜 사이에 요 사이에서 마찰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외륜에 이제 삽입해서 고정을 하는데 요 부분이 헛도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륜만 돌고 여기가 안 도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륜이 이제 실이 안 도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이 돌지 않는 경우에는 요 사이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가 많이 빠져나가거나 이물질이 들어오기 때문에 요게 딱 견고하게 결합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특허 같은 경우에는 요 결합시키는 부분에 이렇게 호흡을 120번이나 흡착 호흡을 형성을 해서 외륜에 여기서 흡착해서, 그러니까 문어의 빨판처럼 같은 작용을 시키는 흡착 호흡을 형성한 것에 이제 특징이 있는 특허입니다. 이 부분을 확대해서 한번 다시 보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외륜이 이제 딱 끼워지는데 여기다 홈을 형성을 해서 외륜의 요면에 흡착되도록 하는 거죠. 요 홈을 형성해서, 기존에 이제 홈이 없었는데 홈이 형성된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기술에 비해서 홈을 형성한 구성의 변형을 준 것에 특허 출원을 신청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홈을 형성하는 게 특허를 받을 수 있냐?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효과가 현저하게 발생하거나 기존에 이 홈을 형성하는, 이런 홈을 형성한다는 암시가 없는 경우에, 기존에 이제 영세서 등에서 암시가 없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하지만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구성의 변형,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의 변형을 가했다. 그래서 이제 효과가 좋더라. 아니면 작용이 뭐 괜찮더라 했을 경우에는 단순하지만 그 발명도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특허를 상담하실 때는요, 여러분들이 기계나 기구에 대해서, 부품에 대해서 발명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허 상담을 할 때 변리사랑 상담하면 변리사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전공이 기계냐고, 전공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예를 들면 기계랑 관련 없는 전공을 한 변리사한테 의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특허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발명 상담을 하실 때는 변리사인지 확인을 하고, 이제 변리사가 아닌 경우에는 상담하는 게 굉장히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변리사인 경우에는 전공이 뭔지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내용을 이제 이어가도록 하면요, 이 특허를 이제 출원을 했고, 특허청에서 이제 이 심사를 해서 의견제출통서, 그러니까 일종의 거절이유서, 그러니까 모든 특허에 대해서는 의견제출통서 한 번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의견제출통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견제출통서의 내용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이제 의견제출통서가 나옵니다. 조금 더 크게 해볼까요? 의견제출통서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특허청에서. 그래서 출원인의 성명이 기재가 돼 있고, 대리인으로서 제 이름이죠. 특허법인 대안의 임세혁 변리사가 담당을 했고요. 발명의 명칭은 구름 베어링용 실, 이렇게 이제 출원이 된 거죠. 그래서 쭉 내려가 보면, 요 표에 보면 29조 2항을 근거로 해서 이제 전항이 요 특허 청구 범위, 요 특허 전부가 거절된다고 의견제출통서가 이제 발송이 된 거죠. 그래서 인용 발명의 1과, 그러니까 인용 발명 1과 인용 발명 2를 근거로 해서 이제 의견제출통서 거절 이유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인용 발명 1, 2는 일본에서 이제 공개된 특허입니다. 여러분들이 특허 출원을 하실 때 국내에 어떤 기술 내용이 없더라도 해외 어떤 나라에라도 유사한 기술이 있으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이 있으면 여러분의 특허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없다 그래서 이게 특허를 받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로 해서 대비를 해서 저희가 이제 출원한 발명과 인용 발명을 대비를 해서 특허성이 없다고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그죠? 이 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이 특허 출원 청구 범위에 청구 및 전항에 기재된 발명은 아래와 같이 그 특허 출원 전에 이 발명에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죠? 그러니까 특허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러니까 동일하지 않지만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지적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의견제출동의서에 기재된 내용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PPT로 돌아가 보면 이렇습니다. 거절 이유가 이제 통보가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출원한 구름 배열용 실에 이렇게 홈이 있어서 이제 흡착 홈이 있는 거죠. 120번. 근데 인용 발명은 요 옆에 이제 홈이 똑같이 있는 거죠. 그죠? 외륜에 홈이 있고, 홈이 있어서 외륜 실험이 있고, 홈이 있고, 여기 돌기가 이제 홈이 있어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딱 돌기가 변형되면서 이탈이 안 되도록 하는 작용을 하는 이제 홈이 형성된 거죠. 그러니까 보기에는 저희 홈이나 뭐 이 홈이랑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거절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특허 출원하실 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전문가인, 예를 들면 기계 특허인 경우에는 기계 변리사한테 이제 의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허 출원할 때 발명자분과 이제 그 심도 있게 이제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흡착홈에 의해서, 이 홈이죠. 홈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효과를 충분하게 이제 협의를 해서 도출을 하고, 이제 이미 도출된 내용을 더 명확하게 이제 도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흡착홈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단순히 홈이 아니고 흡착홈이다. 그러니까 문어의 빨판처럼 딱 달라붙는 홈으로 해서 이제 특허 명세서에 기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제출동의서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저희가 의견 내용을 이제 작성을 해서 비교를 한 건데요. 요걸 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그 특허 출원한 명세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인데요. 공보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름 베어링용 실로 해서 이제 출원이 됐고요. 특허법인 대안으로 해서 저희가 대리인으로 출원이 됐고, 이제 등록이 됐습니다. 등록번호가 10-1725-660입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 보면 제가 이제 표시를 해놨거든요. 이게 엎어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 홈이 있는 거고, 쭉 내려가서 이제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기재를 하죠. 종래기술의 문제점은 실험 사이에서 이렇게 고정이 안 돼서, 그죠? 조립 후에도 실험 사이에 미크론이 발생하고 실험과 실험 삽입 사이에 윤활제가 유출되며 고정성이 약해서 이제 이탈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이 특허의 이제 과제로 고정성이 향상되는 걸로 이제 기재를 했고요. 효과에 보면 효과를 잘 정확하게 적는 게 중요한데, 흡착홈을 해서 기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흡착이 돼서 보통의 빨판처럼 이제 딱 붙어서 실이 헛돌거나 이탈되는 걸 방지하는 작용을 한다라고 이제 기재를 하고, 이제 쭉 내려가 보면 이제 도면도 흡착홈의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기재를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밀착력이, 그러니까 흡착된 흡착홈에 의해 실의 고정성이 향상되며 실 사이에서 미끄럼이 방지한다. 그래서 밀폐력이 향상된다. 그래서 이제 흡착된다는 내용을 더 강조해서 이제 기재를 한 거죠. 그래서 도면을 이렇게 이제 첨부를 해서 특허 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PPT로 돌아가 보면, 그래서 이 내용과 인용발명일에 기재된 내용을 대비를 하는데요. 인용발명일의 내용은 이제 인용발명일을 한번 볼까요? 인용발명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본 특허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일본 특허에 대해서 아까 그 도면, 보신 게 도면에 붙어 있잖아요. 홈이 있고 돌기들이 있고. 그래서 이 특허를 가지고 이제 거절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특허랑 우리 특허의 차이점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특허, 해외 특허인 경우에는 이걸 전문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 번역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제 전문 번역을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전문 번역을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허 출원한 특허와 이 인용발명에 기재된 특허의 차이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인용발명일에 전문 번역을 하는 거죠. 구글 번역을 하고 한번 검토를 해서 전체적인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허에 대비해서 그 유리할 수 있는 내용을 이렇게 이제 굵은 글씨로 이제 표시를 해서 의견서, 우리가 이제 심사관님한테 제출을 하잖아요. 심사관님의 의견제출동의서가 내용이 잘못된 점, 그러니까 우리 특허에 특허성이 있다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한 의견서를 한번 제출하거든요. 그래서 의견서의 내용도 한번 다시 보여드릴 텐데, 의견서를 기재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발명과 대비될 수 있는 특징들에 대해서 이렇게 굵은 글씨로 표시를 하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검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용 발명인 같은 경우에는 멈춤 돌기가 있잖아요. 그죠? 다시 PPT로 돌아가 보면, 여기 이제 멈춤 돌기가 45번 돌기가 있는데, 이 돌기의 작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돌아가 보면, 멈춤 돌기는 탄성 변형에서 선단의 실험 측의 측면에 강하게 접촉해서 이탈이 방지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특허는 흡착을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멈춤 돌기가 탄성 변형에서 실험의 측면을 강하게 접촉해서 이탈이 방지한다는 내용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특허랑
인용 발명일이라고 이제 명확한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형태적으로 보기에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명확하게 구성과 작용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용 발명일에 대해서 번역을 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특허에 대비되는 특징들을 이제 검토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약을 한 내용이 요 PPT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반명 같은 경우에는 흡착홈이 형성돼서 흡착홈이 실험이 흡착되도록 해서 고정을 하는 건데, 인용 발명일은 멈춤 돌기가 구비되어 멈춤 돌기가 탄성 변형돼서 선단 실험의 측면을 강하게 접촉해서 이탈을 방지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구성이 우리는 흡착홈이고, 흡착홈에 의해서 이제 외부에 흡착된다는 내용을 기재를 한 거고요. 인용 발명에 공지된 내용 멈춤 돌기가 이제 폭발 간격으로 설치된 거다. 그래서 차이점이 있다는 걸, 우리는 흡착돼 고정되는 효과고, 인용 발명일은 흡착 효과가 없고 멈춤 돌기의 변형에 의한 가압에 의해서 고정된다 라는 차이점을 기재를 해서 의견서를 이제 제출을 한 겁니다. 의견서를 한번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이제 특허빈 대안에서 지정된 변리사 임세혁 변리사를 해서 이제 제출을 한 거고, 제가 이제 작성해서 제출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내려가 보면 제가 미리 이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원주방 이제 특징, 구성의 특징은 흡착홈이 형성됐다는 거랑, 그 다음에 흡착된다는 내용을 특징으로 삼았고요. 좀 내려가 보면 인용 발명일이랑 이제 그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인용 발명일은 PPT로 돌아가 보면 이렇게 인용 발명일은 멈춤 돌기가 이제 변형되면서 가압을 한다는 거고, 우리는 흡착홈에 흡착해서 고정된다는 내용을 이제 차이점을 해서 의견서를 이렇게 기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허 결정서를 받았는데요. 이렇게 도면도 이렇게 대비를 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 이제 인용 발명일 같은 경우에는 돌기가 변형되면서 강하게 접촉해서 이탈을 방지하는 거고, 우리는 변형되는 건 없잖아요. 그죠? 흡착홈이 흡착에 의해서 이제 고정된다, 외륜에 고정된다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특허성을 인정받아서 이제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점이 이제 홈이 있고 홈이 있고는 똑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구체적인 작용, 인용 발명일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우리 작용이랑 대비되는 특징을 설명드려서 특허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출원할 때부터 예를 들면 이 흡착홈의 구체적인 작용을, 흡착홈이 단순히 있는 것만 가지고 진행하는 게 아니고 흡착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해서 여러분들의 특허도 예를 들면 인용 발명이랑 유사한 게 나오더라도, 선행 특허가 유사한 게 나오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전문가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기계 특허는 기계 변리사한테 의뢰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기계 특허를 의뢰하면서 재료 전공의 변리사나 뭐 화학이나 예를 들면 생명공학 변리사한테 의뢰하면 제대로 된 특허가 나올 수 있나요? 나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래서 기계 특허는 기계나 기구 특허 같은 경우에는 기계 특허 전문 변리사한테 의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기계 특허 전문 변리사 기계기술사 임세혁입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거쳐서 특허받은 특허 결정서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특허 결정서를 받은 거죠. 그죠? 구름배열 능력 3에 대해서 이 출원에 대하여 특허법 66조에서 특허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 인용 발명이 기재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인용 발명이랑 심사관이 유사하다고 이제 지적을 하면서 거절 이유가 나왔지만, 우리 특허의 특허 출원 과정에서부터 특허의 특징을 명확하게 기재한 내용을 대비시켜서 특허를 받은 거죠. 그죠? 다시 PPT로 돌아가서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름 배양용 실에 대해서 기존에는 이 홈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홈인데 무슨 홈이다? 흡착홈을 형성함으로써, 그러니까 변형을 가함으로써 이제 특허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발명을 했을 때, 예를 들면 기계 어떤 부품의 형태를 변형한다고 했을 때 그 변형 형태도 이제 충분히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번 영상에서는 기계 부품 중에서 구름 베어링용 실을 예시적으로 구성의 형태의 변형이 생겼을 때 그 변형의 형태를 가지고도 진보성을 인정받아서 특허를 받은 사례를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기계 부품이나 기구에 대해서 그 형태를 변형한 거에 대해서 이제 발명을 했을 때, 특허 이게 이제 단순한 이제 변형인데 특허를 받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변형을 가한 것도, 단순하게 변형을 가한 것도 그 특징을 명확하고 확실하게 기재함으로써 그 소중한 발명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번 영상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